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는 굉장히 유명한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하죠. 행복한 가정은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누구에게나 다 불행은 있고 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불행을 겪으셨거나 혹은 겪고 계신가요? 그 절망과 슬픔으로부터 또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고난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헤쳐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 옵션 B라는 책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작이고요. 이 책의 저자로는 총 2명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셰릴 샌드버그랑 애덤 그랜트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셰릴 샌드버그가 1인칭으로 쓴 책입니다. 이 셰릴 샌드버그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페이스북의 COO를 맡고 있는 사람이죠. 전에 린인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2아이와 남게 된 셰릴은 정말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덤 그랜트라는 심리학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슬픔으로부터 회복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불리는 그 굉장히 큰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걸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 외상 후 성장까지 목표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애덤 그랜트는 지금 와튼 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심리학자인데요. 조직 심리학자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조직 심리학은 말 그대로 인간 사회 또 인간 조직에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발생되고 또 구성되는지를 규명하는 학문인데요. 애덤 그랜트는 오리지널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했죠. 저 예전에 라이브 할 때 어떤 분이 댓글로 물어보셨어요. 그 오리지널스 읽으셨냐고. 전 안 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애덤 그랜트가 셰릴 샌드버그에게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셰릴 샌드버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가 느끼는 내용을 같이 이렇게 조합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옵션 B라는 책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리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썼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영어로는 resilience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로 옮긴 건데요. 이 회복 탄력성은 주로 발달 심리학에서 다루는 개념이에요. 이제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을 해가는, 발달해가는 그 과정에서의 정신이나 심리에 관해서 연구하는 그 분야를 발달심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의 정의는 심리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내리기는 하지만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는 정의를 얘기를 하자면 어떤 적응이나 발달에서의 심각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난을 겪더라도 거기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개인의 힘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의 힘이긴 합니다만 이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기질만이 아니라 모든 발달 과정이 그렇듯이 사회나 가족 또 공동체의 영향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책은 총 8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챕터를 통해서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중에 인상 깊었던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 정도를 꼽아볼까 합니다.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 요인은 8개의 챕터 중에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굉장히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을 주창한 심리학자인데요. 이 셀리그만이 얘기하는 이론 중에 3P라는 이론이 있다고 해요. 이 3P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개인화.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개인화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침투성. 이 일이 내 삶의 모든 분야에 다 침투해서 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는 영속성.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이 절망적인 일이 나의 인생에 영원히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전부 나 때문이야. 다 망했고 앞으로도 망할 거야. 이 3P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해요. 제가 꼽은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응급 버튼이라는 것인데요. 그 어떤 심리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자신이 통제를 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버튼을 누르면 멈출 수 있다 같은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줬을 때 훨씬 더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응급 요청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구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나 공동체에서 제공을 해줘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 책에서도 회복 탄력성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혹은 최소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만으로도 훨씬 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꼽은 요인은 자기연민입니다. 사실 저는 그게 되게 놀라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저는 자기연민에 빠지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징징대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남들도 다 힘든데 내가 이렇게 자기연민에 빠지면 나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데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저를 더욱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저를 굉장히 괴롭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책에서는 자기연민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말하기를 자기연민은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나에게 지울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책임 회피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피했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는 자신의 어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연민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일기 쓰기를 권하더라고요. 이제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도 정리를 하고 상황도 정리를 하고 보듬어주고 그런 과정을 권하고요.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저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또 제가 느끼는 여러 감정들을 정리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사례 제시가 정말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약간 편견일 수도 있는데 학위가 없거나 또 학회를 거치지 않은 그런 소위 말하는 야매 심리 상담사들은 굉장히 신뢰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심리학과를 졸업하기도 했고 또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꺼려지기도 하고 되게 싫어하기도 합니다. 신뢰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책은 sheryl sandberg가 애덤 그랜트로부터 들은 얘기들 또 접한 연구 결과들과 자신의 경험을 결합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좀 마음에 들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어떤 이게 개인적인 큰 슬픔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개인의 기질로만 환원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회복 탄력성이 적어서 회복을 못하는 거야 라고 뭔가 노력 탓을 할 수도 있는 위험성 같은 게 있는데 사실 회복 탄력성은 공동체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셰릴도 스스로가 이제 자신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과 뭔가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또 자신이 여러 공동체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명백하게 밝히고 어떤 차별과 빈곤이 많은 나라에서는 이게 힘들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개개인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데에도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전에 다뤘던 책인 행복을 풀다와의 좀 차이점이 될 수 있을 텐데 모가댓의 행복을 풀다 같은 경우에는 모가댓이 아들을 잃고 나서 아들이 만든 어떤 행복 이론 같은 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낸 거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 이런 식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이야기가 많진 않았거든요. 거의 없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만 이 책에서는 셰릴이 자신이 받은 도움과 자신이 처한 어떤 사회적인 상황을 명백하게 알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개선을 요구한다는 점? 그런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느낌이랄까? 사실 이건 예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요인을 받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단점을 꼽자면 약간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총 8개의 챕터가 있는데 이 8개의 챕터가 각각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기는 해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읽고 났을 때 8개로 똑 떨어지는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는 거. 이게 아무래도 1인칭이다 보니까 내가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실 때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읽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각각의 챕터마다 이 챕터에서 하고 싶은 가장 중점적인 이야기가 뭔지를 조금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읽으셔야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요 옵션 B라는 책이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 책의 내용이 그래도 여러분께 소개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나 너무 힘든 상황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내가 오래된 어떤 나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